뭐? 이런 게 된다고? 외국인 여성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 입을 손으로 틀어막은 채 놀라고 있는데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이곳 한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프랑스에서 온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 클레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는 저에게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신 한 권의 책이 저를 아시아의 세계로 이끌었어요. 그 책은 바로 삼국지였습니다. 삼국지는 중국의 역사적 인물들과 그들의 지략, 전투, 정치적 음모 등을 다룬 소설로 저는 그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펼쳐지는 웅장한 전투와 인물들의 복잡한 감정선은 저를 흥미진진하게 만들었고 저는 마치 그 시대에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책 속의 인물들 유비, 관우, 제갈량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후로 중국의 역사와 문명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접할 기회는 없었어요. 대학에 입학한 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을 경험해보기로 했답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를 맞이한 것은 뿌연 회색빛 하늘과 코를 찌르는 매캐한 공기였습니다. 순간 불쾌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지만 곧바로 전 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리라 다짐했어요. 처음에는 흥분과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경험은 제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중국에 왔으니 인터넷에서 봤던 자금성과 만리장성에 가보았는데 바로 그 웅장함과 장엄함에 압도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거리는 쓰레기로 넘쳐났고 사람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례했어요. 한 번은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제 발을 밟고도 아무런 사과 없이 지나갔죠. 프랑스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대학교 수업은 다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역사 수업에서 교수님은 중국의 위대함만을 강조하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으셨어요.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하 발언을 일삼으셨는데 외국인인 저로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문화의 뿌리는 모두 중국에서 왔다라며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도 사실은 중국 것이며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 수업마다 불편함을 느꼈어요. 저는 학교에서 제공한 기숙사 방을 사용했는데 기숙사 생활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룸메이트는 중국인 학생이었고 처음에는 그녀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만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떠들었고 제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해도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중국 생활 중 힘들었던 건 역시 위생 문제였습니다. 중국인들은 생활 습관으로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지 도시에서도 그렇지만 기숙사 화장실도 항상 더러웠습니다. 누군가 제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일도 잦았어요. 길거리 음식점에서는 종종 비위생적인 조리 과정을 목격할 수 있었고 한 번은 식중독에 걸려 며칠 동안 앓아눕는 일도 생겼어요. 병원에 갔을 때 역시 의사의 불친절한 태도는 저를 화나게 만들었는데요. 마치 제가 귀찮은 존재인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어요. 마스크가 없이는 외출할 수 없을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했고 거리 곳곳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번은 공원에서 어떤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버리는 걸 봤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 사람은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군요. 언어 장벽도 큰 문제였어요. 중국어를 배우려 노력했지만 현지인들은 제 서투른 발음을 비웃을 뿐 도움이 되지 않았죠. 길을 잃어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하는 듯한 눈치였고요.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려 했지만 그들은 외국인인 저를 경계하는 듯했어요. 한 학생은 서양인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직접적으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 마음속에는 아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중국 정부의 통제와 검열도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SNS는 대부분 차단되어 있었고 인터넷 사용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티베트에 대한 기사를 읽다가 갑자기 인터넷 연결이 끊겼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매우 답답함을 느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인 유학생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아시아인이었지만 그녀의 세련된 매너와 따뜻한 미소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이는 저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처음으로 아시아의 다른 모습을 엿볼 수 있었지요. 수진과의 만남은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아시아 국가를 하나의 잣대로 판단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아시아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클레르, 한국에 한번 와볼래? 수진이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태도라던가 여러 가지 면을 보았을 때 한국은 다를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그날 기숙사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 되었는데요. 중국 생활에서 겪은 실망과 아쉬움, 그리고 같은 아시아인데 한국은 뭐가 많이 다르겠어 하면서도 약간의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결국 전 더 열린 마음으로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고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한국으로의 여정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였던 것 같아요.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다시 한번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는데요. 중국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과연 한국은 다를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품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자 한국 승무원들의 환한 미소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의 세련된 매너와 친절함에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3시간의 비행 동안 한국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는데 그 영화 속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의 모습에 기대감이 커졌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부터 달랐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공항시설에 놀랐고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에 감동받았습니다. 입국 심사 때 제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더니 심사관이 밝게 웃으며 웰컴 투 코리아라고 답해 주셨어요. 작은 교류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탔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감탄을 자아냈지요. 푸른 하늘, 깨끗한 거리,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 중국에서 보았던 회색빛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한강을 지나갈 때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과 아름다운 공원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처음 마주한 명동거리는 활기가 넘치며 화려한 네온사인과 다양한 상점들, 그리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패션 감각까지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모두가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세련되어 보였어요. 한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제품을 설명해주고 무료 샘플까지 주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온 한국이었는데 잘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숙소로 향하는 길에 우연히 청계천을 발견했어요.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아름다운 하천과 그 주변을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잠시 앉아 쉬고 있는데 남녀노소 모두 미소가 가득하고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방인이 아닌 이 도시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수진이와 만나 한국식 바비큐로 불리우는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식당 분위기부터 특별했습니다. 직원들의 빠른 서비스도 좋았고 고기를 테이블에서 직접 구워 먹는 것이 특이했어요. 엄청 다양한 음식이 나왔는데 그게 다 같이 곁들여 먹는 반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새롭고 흥미진진했어요. 특히 소주라는 한국 술을 처음 맛봤는데 맹맹한 것 같으면서도 톡 쏘는 청량한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식사 후 남산 서울타워에 올랐어요.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제 마음속 편견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아름다운 도시가 아시아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날 경복궁을 방문하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제가 노선도를 헷갈려 하고 있을 때 옆자리에 할아버지께서 먼저 다가와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중국에서의 차가운 눈빛과 외면당하던 때가 생각나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따뜻한 배려에 감동받았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불친절할 거야라는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경복궁에 도착해보니 빽빽한 빌딩 속에 옛날 궁궐이 있는 거예요. 한국의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웅장한 궁궐 건축과 화려한 단청 또한 좋더라고요. 수문장 교대식도 보고 한복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궁궐 주변 북초나농마을도 둘러봤는데 전통 가옥들 사이로 현대적인 카페와 갤러리가 조화롭게 자리 잡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수진이의 추천으로 점심은 비빔밥을 먹었어요. 화려한 색감의 야채들과 고추장 그리고 올려져 있는 노란 계란까지 비주얼부터 너무 좋더라고요. 외국인인 제가 먹기에는 조금 매웠지만 고소한 참기름 향이라던가 야채와 조화롭게 어우러져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 후 카페에서 만난 한국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의 오픈 마인드와 글로벌한 시각에 놀랐어요.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놀러와서 가장 놀랐던 것은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녁 늦은 시간인데 수진이가 갈 곳이 있다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늦은 시간에 위험해서 안 된다며 수진이를 말렸지만 괜찮다며 나만 믿으라고까지 하니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는데요. 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식당들이 많았고 카페 또한 문이 열려 있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의 밤은 마치 나처럼 활기찼고 저는 이 낯선 풍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진이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된 곳은 바로 한강공원이었는데요. 늦은 시간에 공원이라니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나도 모르게 소리치게 되었어요. 아무리 강이 아름답다고 해도 밤늦게는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깡패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자 둘이서 그런 위험한 곳에 들어가다니 정말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공원에 들어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여성 둘이서라면 더더욱 말이지요. 수진이가 저의 상황 설명을 듣더니 마구 웃으며 괜찮다고, 그런 일 없다고 와보면 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조심스레 따라갔어요. 근데 세상에 그 공원 안의 상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늦은 저녁 시간, 공원 곳곳에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라면도 먹고 사진도 찍으며 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공원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그리고 음악에 맞춰 춤추는 젊은이들, 이 모든 광경이 제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강 한가운데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게 아니겠어요? 주소도 없는 공원에서 배달이 가능하다니 저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웃으며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인 치킨과 맥주를 주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공원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한강을 배경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고요한 강물 위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일렁이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제게 치킨과 맥주를 건네며 한국의 치맥 문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늦은 밤에도 이렇게 공원에서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낸다며 빨리빨리로 유명한 한국인이지만 한국인들의 여유로운 삶의 일면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저로서는 이 모든 것이 놀랍고도 신기했습니다. 밤늦게 공원에 앉아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곳 한국에서는 그것이 일상이라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치킨과 맥주를 즐기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프랑스에서의 생활과 두 나라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밤문화를 체험하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여유로운 삶의 방식과 그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수진이와 함께한 시간이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친구와 함께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3일로 제 세계관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되고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지기도 했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 열정이 생겼습니다. 한국으로의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고 진정한 문화 교류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불과 며칠 만에 저는 이미 한국에 푹 빠져버렸어요.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기사님과 나눈 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한국 역사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계 정세를 두루 말씀하시는데 한 번 더 놀라게 됐어요. 아시아 사람들은 세계에 대해 무지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짧은 여행 동안 저는 제 안에 수많은 편견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편견들이 얼마나 근거 없고 위험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었어요. 이제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제 관점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 국가나 문화를 성급히 판단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기로 했죠.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제 내면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나은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편견 없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 여정의 첫걸음이 되어주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지난 3일간의 여정을 되새겼어요. 눈을 감으니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죠. 한국에서의 이 특별한 경험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의 밤은 단순한 추억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경험은 제가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여행을 통해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와 함께한 특별한 밤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특별한 경험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도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이 특별한 밤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과 그 속에서 느낀 따뜻함이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은 제가 앞으로도 소중히 간직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께 응원과 격려의 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스위치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에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